그러면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는 위안부 문제의 친북화, 권력화 현상입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이 강의를 했어요. 그 정대협 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그 정대협 문제를 강의를 하면서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고, 그리고 윤미향이라는 그 다음 세대가 이제 등장을 했다라고 분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1세대, 2세대, 3세대를 분석을 해보면은 꼭 뭐 좌파라고 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는 뭐 조선일보 그 아주 핵심 파워맨의 부인도 있고, 그 활동가 중에는. 다시 말하면 이 위안부 문제라는 것이 전 그 한국적인 또는 전 한반도적인 어떤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중요한 이슈로 있었던 것인데,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은 이 위안부 문제의 아주 다크 사이드입니다. 아주 다크 사이드. 위안부 문제가 여성 문제라든지 민간인 문제라든지 전쟁 인권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식민지의 비극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아주 생산적으로 기능을 했던 측면이 있다고 치더라도, 이영훈 교수님은 반일 종족주의라고 했는데, 저는 반일 종족주의라는 개념과 함께 이 문제가, 위안부 문제가 간첩들의 아주 미끼로 전락한 것, 북한 포갑자들의 바보로 전락한 것, 그런 측면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가 파헤치지 않으면 한국이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과하게 얘기하는 건가요? 지난 한 달 전에 제가 강의를 할 때 그 한국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게 정대협만 아주 당당하게, 지금 뭐 정대협이 이름이 바뀌었죠. 정의기억연대로. 그런데 이 정대협만 아주 당당하게 김정일 사망에 대해서 조전을 보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도 되겠습니까? 북한에서 김정일이 죽었을 때 위원장님 뭐 서거, 무슨 서거입니까? 전 세계가 worst of worst, 뉴스위크에서는 세계에서 최악의 인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악 중에서도 최악이다, 그런 인간. 그리고 유엔에서는 반인도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반인도 범죄자. 반인도 범죄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나쁜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몇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라 그러죠. 하지만 반인도 범죄에서는 정말 수없이 많이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김정일이 서거식이나 했다고 말을 하나요? 한번 이렇게, 참 다시 읽기가 민망하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일제 과거사의 올바른 청산을 위해 남북 여성들의 연대가 더욱 절실한 이때에 김 위원장의 서거로 큰 비탄에 빠져 있을 북녘 동포들을 생각하니 애도의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북녘 동포들이 하루빨리 슬픔을 딛고 일어나 평화통일의 문을 함께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일제 과거사 청산을 위해 더 큰 걸음으로 손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북측 민화협에 보낸 조전의 일부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북한 여성들이 어떤 상황인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그 정대협의 여러 가지 문제, 그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이었던 정대협이라는 이름을 제가 그냥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정대협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실은 아주 노골적으로 한국민들의 고통에 기생해서, 한국민들의 고통에 기생해서 한국의 김일성 우상 세력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한국의 좌익, 정의기억연대는
사이비 종교에 넘어간 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탈북자들, 자유를 찾아왔던 탈북 식당 종업원들을 북한으로 다시 송환시키는데 이 단체가 돈도 내고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죠. 이번에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정대협에서 유경식당 종업원들을 불러서 돈을 주면서 북으로 돌아가라. 지령을 받았다는 뜻이죠. 심지어 민변 변호사들을 통해서 돈을 주면서 탈북이 죄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지배인은 한국을 떠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간첩 혐의로 감옥까지 갔다 왔던 국가법 위반범이었던 윤미향 씨 남편은 수령님, 장군님 단어를 수시로 쓰면서 북한의 혁명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위안부 그 피해자들에게는 정작 보상하지 않았어요. 그 많은 후원금을 이분들을 위해 쓰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그 종북 자익 세력들을 확장시키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이 문제가 터질 때 그 김복동 장학금이 문제가 됐는데요. 김복동 할머니의 그 장학금, 이분이 남긴 돈을 이렇게 어떻게 쓸 것인가. 이분이 남긴 돈은 워낙은 제일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전달하게 돼 있었는데 정대협이 정작 자신들의 식구들과 자신들의 그 식구들의 아이들을 챙기는 데 썼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김복동 장학금이 워낙에 제일 조선학교에 쓰이게 되었다. 저는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김복동 장학금의 지급 연혁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 할머니가 5천만 원을 기부를 했고, 그리고 제일조선학교에 2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저는 제일조선학교에 지급을 하자 이런 의견도 정대협이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명에게 지급을 했고 2019년에 별세를 했어요. 그리고 장학금이 확대가 되었고 이제는 시민단체 활동가, 자신들의 단체들을 말하죠. 25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조선학교에도 지급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죠. 여러분, 제일조선학교, 제가 정대협 문제를 계속 확장시켜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는 것이 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꼭 같이 알아보고 싶은 것은 이 정대협과 조선학교 또는 조총련과의 연결입니다. 제가 정대협의 친북화, 종북화, 권력화 현상이라는 표현을 썼고 심지어는 북한의 노골적인 에이전트, 간첩 역할까지 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운명이 정말 불투명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제일조선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알고 있습니까? 제일조선학교를 사실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오래됐는데 한 20년 전쯤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니가타에 있는 제일조선학교를 들어갔더니 깜짝 놀라는 것은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교실에 저렇게 보십시오. 저렇게 교실에 김정일, 김일성, 초상화 걸려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한복 입고 있어요. 학생들도 한복 입고 있고 남학생들은 좀 자유롭게 입어요. 제가 이 장면을 보는데 그때 국어 시간이었어요. 김소울 진달래꽃을 배우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그 강의실은 윤동주시를 배우고 있어요. 윤동주시. 좀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노자 이렇게 뭐 배우고 있는데 고베 조선 고급학교 제55회 졸업식에도 김일성, 김정일 사진 딱 걸어놓고 합니다. 이게 일본에서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일본의 조선학교는 지금 규모는 많이 줄긴 줄었어요. 어떻게 줄었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까? 워낙은 이 조선학교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녔어요. 왜냐하면은 꼭 이렇게
조총련이 아니라도 많이 갔어요. 그때는 그냥 한국어로 하기 때문에 제1교포들이 자녀들 좀 보냈어요. 그래서 75년을 기준으로 보면 75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4만 6천 명에서 지금 2016년에는 6천 명으로 거의 뭐 10% 정도까지 줄어버렸어요. 10% 조금 더 되죠. 학교 수도 161곳에서 68로 줄었고요. 학제는 저희랑 거의 같아요. 6학년, 3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학교들은 그냥 북한 학교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소년단에도 가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청년동맹에도 가입을 해야 되는 그냥 북한하고 같거든요. 근데 지금 정대협에서 왜 이 학교에 장학금을 주나요? 일본에서도 이 학교에 지원을 끊었습니다. 조금 전에 데모하고 있는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일본이 이제 고등학생들한테 의무 교육을 시켜주거든요. 그런데 조선 학교 학생들에게는 이 의무 교육을 시켜주지 않겠다. 굳이 하려면은 니네 돈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일본 도쿄 지방재판소 앞에서 조선 학교 고교 무상화를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일본 제1교포가 없었으면 김일성, 김정일 체제가 유지가 되었을까?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 여러분, 이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일본에 북한과 남한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일본에.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서 중요한 거를 하나 배워야 되는데, 사실 일본에 있는 이 북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대부분 다 이 북한을 택한 사람들이 남한 출신이에요. 남쪽 출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북한을 잘 몰라요. 그리고 이 남한, 대한민국을 택한 사람들은 물론 이 사람들도 그 남쪽 출신들이 대부분이지만 이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북한을 택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건너왔던 식민지 조선이 자신들의 조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조선적을 유지하고 있고 사실은 언제든지 조국으로 돌아갈 사람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국적을 획득을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만든 학교들이 조선학교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것은 그냥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조선적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불행하게 살아가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공작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정말 조총련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지금 조총련에 대해서 이제 오래전에 나온 책이지만 이 책은 참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북한 조총련 Q&A 100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은 북한과 조총련의 실체를 해부한 최초의 해설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시간이 있으면 조금 더 얘기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딱 두 가지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이 차례에서 이제 50가지의 질문이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 여러분 지금 3번을 한번 보셔야 돼요. 3번. 김일성은 조총련을 어떤 조직으로 만들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가 있으면 한국이 지금 처해 있는 문제를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이 조총련을 1955년에 만들었어요. 그 전부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55년에 한덕수, 경북 경산 사람을 시켜서 만들었는데 이 조총련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들게 되냐면 막대한 자금을 보내는 거예요. 북한에 그 당시에 전후 복구하느라고 돈이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투자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1년에 2억 엔을 보내요. 그 당시에 1955년에. 그 중에 1억 엔을 가지고 대학을 설립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2억 엔을 그 당시에 보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5천억 정도, 한국 돈으로 5천억, 2억 엔일 때는 2억 엔, 20억 정도를 보냈다는 뜻이고 토탈 지금까지 5천억 정도를 이 북한에 송금을 해요. 학교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북한이 먼저 일본에 돈을 뿌린 겁니다. 이 돈이
이 돈이 미끼가 된 거예요. 이 북한이 뿌린 이 돈은 그 당시에는 이름은 교육 원조 사업이라고 불렀거든요. 교포에 대한 제일동포 교육 원조 사업. 김일성,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은 지금 제일교포들한테 보내주는 거 없어요. 우리도 돈이 없고 전후 복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본도 이제 그 현대적인 국가가 됐으니까 국적을 좀 얻어라. 거기서 좀 행복하게 살아라. 약간 여기에 가까워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동포여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시오. 그러면서 2억 엔을 보내는 거죠. 20억을 보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에 도쿄에서 한 가족이 1만 엔으로 살 때예요. 1만 엔으로. 1만 엔으로 살 때인데 그 도쿄 사람들이 1만 엔으로 살 때인데 2억 엔을 보냈어요. 그 가난한 조선 사람들이 나한테 조국이 있다. 와, 우리에게 조국이 있다. 김일성 수령 만세.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55년부터 엄청난 교포들이 이 친북화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꼭 오늘 하고 싶었던 이유가 지금 정대협 문제도 사상, 이념 문제로 보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 배후에는 이권 문제, 돈 문제입니다. 지금 김일성 장학금을 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고 김일성 장학금으로 가지고 법관이 되고 변호사가 되고 한 사람들 잊지를 못해요. 영원히. 부모예요, 부모. 예전에 고아 출신의 탈북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김일성이 돈으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내 부모가 김일성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더라고요. 지금 일본에 있는 교포들이 1955년 그 전후 복구를 하는 북한에서 정말 막대한 자금을 일본으로 송금을 해줬기 때문에 그 감동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조청년 사회가 교포들을 다 잡게 됩니다. 57년에 송금을 시작했는데 그 2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미끼를 던졌으니까 낚아 올려야겠죠. 북송 사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자유민주주의를 이해를 했던 민단 일부 빼고는 일본 사람들조차도 어서 가시오, 어서 가시오 했다는 겁니다. 저랑 가까운 동료 기자였던 강철환 기자 가족도 모두 그때 북송 사업을 같이 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가족들도 대부분 다 북한으로 건너간 그런 가족이었어요. 그중에 그 가족 중에 삼촌이 북한으로 건너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할머니가 돌을 던져서 기절을 시켜서 배에 실어서 건너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57년부터 현금을 던져서 미끼를 줘서 59년부터 본격적으로 북송이 되어서 거의 10년간 10만에 가까운 사람, 정확하게는 9만 3,300 얼마 이렇게 됐죠. 10만에 가까운 제일 동포들이 다 건너갑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북한 공산당을 아는 사람들은 안 간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대요. 그때 건너간 사람들이 건너간 순간부터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원산을 바라보면서 만경봉호를 타고 원산에 내리는 순간부터 아, 속았다. 하지만 그때는 카톡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전달할 방법이 없는 거죠. 10년간 10만 명이 건너갔어요. 김일성이 엄청난 사업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만이 인질로 잡혀버리고 나서 이제 일본의 조총련은 일종의 일본 제외 공간처럼 된 거죠. 엄청나게 현금들을 빨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북한의 70년 중에 거의 상당히 반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70년, 80년, 거의 90년, 거의 30년 가까이는 그냥 일본 교포 돈으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굉장히 잘 그려놓은 책이 있어요. 북한 유학기. 이영하 교수의 북한 유학기입니다. 일본 간사이 대학 교수로 있는 이영하 교수가 쓴 북한 유학기에 이런 내용이 자세히 들어 있습니다. 일본 교포들이 어떻게 북한 정권을 유지시켜 주었나. 북한 정권이라는 것이
뭐 돈을 벌어서 수출하는 데도 아니고 뭐 내수를 진작시켜 가지고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지탱이 됩니까? 10만을 인질로 삼아서 빨아들이는 일본 현금이죠.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아주 깊이 들여다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가 그 제일 조선 학교를 한번 취재를 갔다가 그때 교장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도대체 일본에서 왜 이렇게 사느냐, 이 자유민주주의 아니냐 일본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데, 일본이 제도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자유민주주의와 미국 자유민주주의는 아주 결이 다릅니다. 일본 자유민주주의와 미국 자유민주주의의 결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일본 사회에서 거의 일종의 북한의 교민사회라고 할 수 있는 조총련 사회가 있었던 것이고, 학교도 있고 뭐 사업도 각종 사업이 있어요. 사실 일본에서 돈을 벌어서 북한 체제를 유지해 줬는데, 이런 것은 일본 자유민주주의가 자생적인, 이런 자발적인 기독교를 배경으로 한 그런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그 메가더 사령관에 의해서 이식된, 그러니까 헌법을 억지로 바꾸어서 만든 강제된 자유민주주의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일종의 여러 가지 종교 현상처럼 드러난 겁니다. 일본이 이제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던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메가더와 그 소아천황이 찍은 사진이죠. 그 소아천황을 그 인간 선언을 시켰죠. 너는 이제부터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 이렇게 선언을 시켜서 천황 그 종교 나라와 같은 그 신정 국가를 메가더 헌법이라고 이제 별명이 붙어 있는 이 그 지금의 47년 이제 헌법으로 바꿨죠. 그리고 그 일본 헌법이 사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이에요. 내용상 기본권이 다 있고. 그렇지만 일본 그 1000년을 지배했던 어떤 그 사회의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 일본 사회는 기본적으로 다신교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사이비 신앙 같은 것도 반사회적인 행동만 하지 않으면 그냥 존중을 해주거든요. 일본에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그 옴진리교, 뭐 살인가스를 도쿄 지하철에 이렇게 뿌려버리는 이런 그 옴진리교 같은 그런 경우는 사형을 시켰죠. 그런 경우는 이렇게 처벌을 하지만 그런 종류의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조직은 아무리 사입이라도 거의 터치를 안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학교를 다닐 때 일본의 그 이런 이제 자신들은 신종교라고 불러요. 신흥 종교라고 부르지 않고 신종교라고 부르는데, 이 일본 그 신종교를 여러 군데를 가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일본 신종교를 여러 군데를 가보고 왜 일본에서 조총련 사회가 가능한지를 알겠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이 조총련들처럼 자신들도 이렇게 섹트로, 이렇게 컬트처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회가 많은 거예요. 가령 이제 천리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천리교,天理教 같은 경우는 그냥 똑같이 도시 하나예요. 천리라는 도시 하나에 대학도 있고 초등학교, 유치원도 다 있고, 사람들이 그냥 평생을 천리교 신도로 그 천리 내에서 사는 거예요. 텐리라 부르죠, 일본말로. 조총련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그냥 김일성, 김정일을 신으로 하는 하나의 사이비 종교 사회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이제 일본 조총련 사회를 보면서,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 시도하고 유경수 여사를 저격한 그 사람도 일본 제1교포 출신 아닙니까? 조총련 출신 아닙니까? 저희가 지난 70년 이상 바로 일본 내에 있는 그 북한 세력, 일본 내에 있는, 아까 지도를 여러분이 보셨죠? 일본 내에 있는 이 북한 세력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고통을 겪어왔어요. 잘 보십시오. 일본 내에 있는 조총련이라는 이 북한, 이것 때문에 저희가 엄청난 고통을 겪어왔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이한부, 그러니까 정대협, 정의기억연대가 대한민국을 버리고 북한과 손을 잡습니까? 저는 지금 이 현상이 정대협만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마약왕이라는 영화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마약왕. 마약왕이란 그 송강호가 나오는 이 마약왕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일본에서 그 이렇게 모종의 세력과 연대하는 것이 나오는데, 깜짝 놀란 것이 오히려 한국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우리 공간의 사람들이 악당으로 나와요. 제가 좀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북한 에이전트들이 오히려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와요. 제가 이런 현상이 지금 한국의 모든 문화 현상까지 다 퍼져 있는데 한번 여기서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 조총련과 손을 잡고 있는 이런 현상, 한국에서 소위 시민연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강범위하게 조총련과 손을 잡고 있는 이 현상, 여러분 이것을 지금 괜찮은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까지 모두 다 바로 이런 세력에게 지금 점령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라고 있죠. 우리나라 연합뉴스 같은 곳이에요.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을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조총련이 운영합니다. kcna.co.jp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선신보, 조총련 기간지인 조선신보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 조선신보하고 조선중앙통신은 한 집 식구입니다. 한 집 식구. 한 집 식구입니다. 완전히 한 집 식구거든요. 지금 북한과 한 집 식구인 조총련, 그 조총련과 한 집 식구가 되어서 정대협이 장학금까지 주고 있어요. 여러분, 조선중앙통신을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물론 미국이나 유럽도 이제 굉장히 많이 이 종북 세력이 진출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평화의 이름으로.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활동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뭔가 좀 도움이 된다면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악한 정권이 악한 짓을 계속 하는데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악당의 일입니다. 저는 지금 정대협의 친북화, 종북화, 이제 시민단체들의 종북화, 친북화, 그리고 국회까지 장악되고 있는 이 현상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은 국가보안법 7조와 같이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국정원을 거의 해체시켜버렸기 때문인데, 여러분 국가보안법 7조 한번 보십시오.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고 있거든요. 조총련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같은 단체에서 고발을 하면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태롭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는 늘 보여주는 이 세계의 지도, 지금 한 번이라도 주사파에 몸을 담았던 김일성 세력에게 굴복했던 사람들은 C형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정통성이 있다. 정대협 같은, 지금 윤미향의 정의기억연대 같은 그런 곳, 민중당, 통진당, 그리고 북한도 괜찮고 남한도 괜찮다. 지금 미래통합당, 다 정통성이 있다. 하태경 같은 사람들, 전향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전향이 아닌 사람들, 그리고 우리같이 자유가 있고 인권이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나라, 자유 대한민국만 정통성이 있다. 지금 다 쫓겨났어요. 우리가 아직 헌법도 읽지 않았는데 쫓겨났어요. 한반도 100년의 갈등에서 공산주의의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밀렸습니다. 언론을 모두 공산주의자들이 다 차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이제 극우라고 불러요. 극우. 반인도 범죄자를 지지하는, 반인도 범죄 집단을 지지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극우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보수라고 하는 미래통합당까지도 이들이 모두 장악을 했어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통속입니다. 저는 언젠가는 이 사람들은 모두 히틀러, 나치를 지지한 히틀러 협력자들보다 더 큰 벌을 받게 된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북한 탈북 인권, 탈북자들 인신매매, 탈북자들 인권, 여성 인권에 대해서 하나도 도움을 주지 않는 위안부의 권력화,
종북화, 친북화에 비판하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북한 사람들,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면서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감옥에 있는데 한 가족이 모두 감옥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한 가족 중에서 할머니, 여자분이 밤새껏 울더래요. 왜 우냐? 그 가족은 모두 사람 고기를 삶아 먹은, 인육을 먹은 범죄로 들어왔는데 그것을 회개하는구나, 반성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할머니가 자기 아들의 인생이 끝났다고 울었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북한 사람들도 정상인일 텐데 그 시대가 너무 악하고 그 체제가 너무 악하니까 사람들이 모두 정말 야만이 되고 사람들이 더 이상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정대협, 정의기억연대, 민중당, 김삼석 씨 이런 사람들은 저 체제, 야만 체제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까지 사이비화되어 있는 세력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행세를 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큰 불행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무 지금 무심하게 살아가는데 이대로 가면 다음 세대에 희망이 아예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절망뿐입니다. 이 무관심한 세력들, 부패 세력들 모두 다 반성을 하고 우리는 위대한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저 오늘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세계 인권 선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그 좌파, 뭐 특히 민변, 그렇게 유엔을 좋아합니다. 유엔. 엄청나게 유엔을 좋아하고 아주 그냥 뻔질나게 스위스를 다니고 그럽니다. 그리고 미국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윤미향 이석기 이런 종북 세력들조차도 딸 아들은 모두 미국에서 공부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반일 종족주의가 아니라 사실은 그냥 속물이죠, 속물. 속물의 세계입니다. 속물의 세계. 스노비즘의 세계. 속물의 세계입니다. 왜 이 속물의 세계가 이 나라에서 모두 좌익이고 우익이고 한 덩어리가 되어서 지금 소위 말하는 조중동이고 보수고 그 사람들이 모두 이념과 사상 이런 걸로 움직이지 않죠. 이권으로 움직이고 권력으로 움직이죠. 속물은 결국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비밀은 돈이고 권력이라는 것이죠. 김일성, 김정일이 그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인간의 그 약점을. 그래서 돈으로 미끼를 뿌려서 다 잡아들입니다. 주사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고상하다, 주체사상이 고상하다고 주장했던 김영한 씨도 결국 김일성 돈 받아와서 행세한 것 아닙니까? 지금 소위 종북 세력은 이념에 목숨 걸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돈으로 매수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으로 매수될 수 있는 사람과 매수될 수 없는 사람. 지금 돈으로 매수될 수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돈으로 매수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확신. 돈을 얼마 줄 테니까 신앙을 포기해라.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순교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될 수 없는 사람.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다 무너졌는데 끝까지 남아서 그나마 불빛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은 매수되지 않는 영혼, untouchable이라고 그러죠. untouchable.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 특히 많은 기독교인들, 일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다 무관심합니다. 확신을 가진 사람들, 매수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 새로운 역사를 만듭니다. 선거 부정 문제, 이 사람들이 있는 이상 덮이지 않습니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1948년 12월 10일에 유엔 총회가 제정했던 세계인권선언을 전문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읽었겠지만 정대협, 정의기억연대, 기타 소위 진보들 제발 70년 전으로 72년 전으로 돌아가서 인간 쓰레기라고도 부를 수 없는 말종, 악마 김일성 가족들에게 그만 머리 조아리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돈 받았습니까? 이득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은 반인도 범죄 협력자들입니다. 어떻게 이 대한민국에서 백주 대낮에 이렇게 악한 일이 계속 벌어집니까?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은 악의 수뇌부입니다. 그들이 합리적으로, 정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악행을 포기할 때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악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너무나 위협하고 있습니다. 깨어나서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몰락 위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많이 파악을 할 텐데요. 저는 남과 북이 다시 유엔 총회가 제정했던 세계인권선언 그 전문의 세계로 돌아가면 살 길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인류, 가족 모두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다. 인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만행이 과연 언제의 결과를 초래했던가를 기억해봐라. 어떤 결과를 초래했던가를 기억해보라. 인류의 양심을 분노케 했던 야만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오늘날 보통 사람들이 바라는 지고지순의 염원은 이제 제발 모든 인간이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리라. 유엔의 헌장은 이미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했고 보다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 진보를 촉진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다짐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도대체 인권이 무엇이고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유엔 총회는 이제 모든 개인과 조직이 이 선언을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지속적인 국내적, 국제적 조치를 통해 회원국 국민들의 보편적 자유와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모든 인류가 다 함께 달성해야 할 하나의 공통 기준으로서 세계 인권 선언을 선포한다. 여러분, 최근에 대통령이 개인의 인권에서 전체의 인권으로 약간 이런 비슷한 아주 묘한 발언을 했는데 세계 인권 선언이 모두의 인권 선언입니다. 개인의 인권이 모두의 인권입니다. 동일합니다. 개인의 인권을 포기하고 모두의 인권이 하나로, 하나의 인권이 모두를, 이런 이상한 말을 절대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각 개인의 인권이 우주와 같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북한에도 선언되어야 합니다. 왜 북한에서는 그 하나만이 존엄하고 나머지는 모두 노예처럼 살아야 됩니까? 저는 지금 한국에서 소위 진보라고 하고 소위 인권단체, 특히 민변 이런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온 탈북자들을 핍박해서 수령님 품에 돌아가라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한국 공권력이 전혀 개입도 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 이제 지속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상이 빨리 끝나야겠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북한 동포들에게도 진정으로 희망을 주고 인권에 확장을 주는 그런 좋은 일로 기여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여기서 포기해야 된다, 중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정대협 문제, 위안부 문제 두 번째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